시작하겠습니다. 84회 경상기업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경상기업 확인하셨죠? 1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설치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 정보에 대해서 일괄 발급받았습니다. 메인 매치 전표죠? 메인 매치 전표. 근데 면세 사업 관련된 거니까 불공이에요. 1월 5일 날짜, 1월 5일 날짜고요. 54번에 불공입니다. 기계를 구입해왔어요.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5천, 두 개 더해서 300만원. 일괄 받았으니까 5,300만원이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에서 사갖고 왔을까요? 금성. 거래처는 금성입니다. 전자 받았죠? 1번이고요. 불공제 사유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 중간에 보시면은 불공제 사유 있죠? 불공제 사유. 면세 사업 관련 선택해 주시면 돼요. 면세 사업 관련. 분계는 3번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 장치로 바꿔주시고요. 금액은 5,830만원이에요. 대변에는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5천만원짜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이 5,500. 나머지 그죠?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는 대변에 현금이 330만원입니다. 2번 만기 5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액면가 1,000만원의 사채를 950만원에 할인 발행하여 보통예금 입금되었습니다. 사채 발행비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일반전표 문제입니다. 일반전표 2월 7일 날짜. 일반전표 2월 7일 날짜입니다.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대변의 사채. 금액은 1,000만원이죠. 액면가액으로. 그리고 대변의 현금, 사채 발행비 1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여러분들 얼마에 죄송합니다. 얼마에 발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950만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950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예요. 나머지 사채 발행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저것도 사채 발행비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 법인 넷인컴에게 8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2월 27일 날짜에 가서 16번의 수출이고요. 분명한 제품이에요. 공급가액은 8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이 2월 27일이잖아요. 2월 27일의 환율이 1달러당 얼마입니까? 1,120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8만 달러 곱하기 1,120원. 그러면 8,960만원이 나옵니다. 제품 매출의 금액은 8,96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제품 매출의 금액은 8,960만원. 거래처는 넷인컴입니다. 그리고 0세일 구분에 가셔서 F2번 직수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수출 신고번호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분계는 3번의 혼합이에요.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8,960만원이고요. 차변에 5만 달러는 원화 5,600만원으로 환전되어 보통예금이 입금됐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103번에 보통예금이 5,600.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어요. 나중에 받기로 했죠. 그쵸? 외상 매출금이 3,360만원이 됩니다. 4번. 판매부서 보험료 300만원을 보통예금에 납부하였다. 계약 현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라.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3월 31일 계약 현황을 봤더니 보험료 300만원 납부를 했어요. 상해보험이 10만원이고요. 저축성이 290만원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정기예금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290만원이고요. 나머지 차변에 보험료, 나머지만 보험료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판매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판매부 임직원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보험료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300만원이 가면 되겠죠. 보통예금 300만원.
부가가치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을 해라. 1기 확정이 7월 25일까지인데 7월 20일에 완료를 했다가 다음에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8월 20일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부가세 수정신고서만 작성을 하래요. 부가세 수정신고서만. 내용을 봤더니 6월 20일에 공급한 매출 외상거래라고 나와 있어요. 7월 24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이 누락됐고요. 위 누락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표 입력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몇 월 며칠? 네, 7월 24일 거래예요. 6월 20일에 공급한 거래고요. 6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24일에 발행했을 뿐이죠. 6월 20날짜입니다. 11번의 과세고요. 11번의 과세 제품을 팔았습니다. 공급가액은 1,000만원. 1,000만원. 거래처는 명왕성 들어가시면 되겠죠. 전자 맞고요.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외상거래입. 2번에 외상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전표 입력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정기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1차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방금 입력한 1,000만원이 여기 보세요. 방금 입력한 1,000만원이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5억 1,000만원 자동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가산세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가산세만. 우리가 가산세는 여기 가산세가 있습니다. 탭 눌러서 첫 번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6월 20날 걸 7월 24일에 발행했으니까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1,000만원에 1% 10만원이고요. 1,000만원에 1% 10만원. 자, 그리고 신고 일반, 그죠?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100만원에 10% 곱하기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1개월 이내. 원래는 7월 25일 날, 여기 보시면은 7월 20날 완료했다 하더라도 원래 정상적인 게 7월 25일이잖아요. 7월 25일로부터 8월 22일까지니까는 1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20날 신고 완료를 했지만 정상적인 게 7월 25일이니까 7월 25일부터 8월 22일이면 1개월 이내가 되는 겁니다. 1개월 이내. 그래서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90% 감면이에요. 그럼 10%만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100만원에 10%면 10만원이고요. 10만원에 10%면 만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답을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가 아니라 10%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90% 감면이니까. 90% 감면이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만원이고요. 2020년 7월 25일. 20일이 아니에요. 2020년 8월 20. 그럼 미납일수는 26일이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6,500원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일반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율이 90%니까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90%예요. 90%니까는 10%만 계산해 주시면 만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와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 자료이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의 경우에 수령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계산서 매입인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매입처는 모두 일반과세자이고 직원 개인카드 번호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수령명세서, 또 하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자, 그러면 두 개를 모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령명세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입니다. 10월부터 12월. 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0월부터 12월입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세금계산서 승용차 수리한 거죠. 승용차 수리한 거 매수는 한 매고요. 공급가액은
여기 공급 대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공급가액은 3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부가세는 3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국민 법인카드 식사 접대한 거. 여러분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렇다고 불공도 아니에요. 이건 일반 전표입니다. 이거를 식사 접대한 거 여기 입력하면 안 되나요? 접대비에?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그래서 여기 접대비는 세금 계산서. 이거 다 세금 계산서예요. 이거 다 세금 계산서 중에 이러한 사항들을 입력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국민카드로 결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령명세서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헷갈리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하라고 나온 겁니다. 일반 전표 문제인 거예요. 자, 문구대금 직원카드 쓴 거는 되죠? 직원카드 쓴 거 문구대금 됩니다. 오피스몰에서 날짜는 11월 11일이고요. 직원카드 썼어요. 직원카드 쓰면 신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여기 4번에 신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거래처는 오피스몰입니다. F2번 눌러서 오피스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회원번호 직원 개인 카드예요. F2번 눌러서 국민카드 직원 개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35,000원이죠. 그래야 부가세가 3,500원 나와서 38,500원이 나올 거예요. 얘가 부가세 포함이니까. 세금 계산서 원재료 구입한 것은 여러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불공제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얘도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 뿐입니다. 현금 영수증, 일용직 구인 수수료 지급한 게 있어요. 잡크로스에. 자,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수령명세서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수령명세서에 12월 28일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F2번 눌러서 잡크로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죄송합니다. 5만원.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회원 번호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카드 회원 번호에는 들어갈 게 없어요. 다 입력하셨으면 네, 저장하시고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결산 분개를 하거나 결산을 완료해라. 1번 생산부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 급여형으로 보통예금에 납부하였고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문제죠. 회계관리에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토탈에서 3,500에 이자 발생했으니까 3,540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납입하였다. 3,500을. 나머지는 이자가 발생을 한 거니까 뭘로다가 이자 수익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죠. 이자 수익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사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미국에 소재한 KLC사의 외화 외상매입금 잔액이 25,500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매입 시환율은 1,100원인데 지금은 1,095원이 됐어요. 그러면 10원만큼 줄어들었죠. 10원 곱하기 25,500달러를 해주시면은 2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20만 5천 원.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차변에 여러분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죄송합니다. 이게 그죠. 대변이었었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네 K. 그 다음에 금액이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외화 환산 이익 2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번 5천만 원을 차입하고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해서 현재는 미지급 상태죠. 미지급 비용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미지급 비용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5천만 원 곱하기 10% 써드릴까요? 5천만 원 곱하기예요. 5천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개월 중에 7월 1일부터니까 6개월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12개월 중에 6개월. 그러면은
5천만 원. 자, 50, 000, 000 곱하기 10%예요. 곱하기 6 나누기 12. 얼마 나옵니까? 250만 원 나오죠. 250만 원. 분계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에요. 차변에 요거 2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뭡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대변에 미지급 비용에 거래처 목성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에 거래처 목성. 자, 일반 전표 12월 죄송합니다. 12월 31일 날짜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250.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에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거래처는 목성이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처는 목성 250만 원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4번. 재고자산 실질 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성취와 수탁 계약을 맺어 단기에 발송한 제품 중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 200만 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해줘야 되잖아요. 아직 판매가 안 됐으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제품 200만 원을 더해주시면은 제품은 1350만 원이 되는 거죠. 제품은 1350만 원. 자동결산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자, 처음에 원재료가 5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제공품이 75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1350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원 포함해서 다 입력하셨으면 전표 추가. 예스.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원천인수와 관련된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박기석 사원번호 10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 중 부양가중 명세를 반영을 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력을 해라. 자, 박기석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으며 장남은 고등학생의 일용근로자로서 여러분 일용근로자도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부친과 모친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이사를 했고요. 부친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금액 2천만 원이 있다. 부친은 기본공제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부친은 기본공제가 안 돼요. 자, 사원 등록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원 등록 들어오셨으면 박기석이고요. 그죠? 박기석. 사원번호는 100번입니다. 부양가족 명세 찍어주시고요. 부양가족 명세 찍어주시고 자, 입력을 아버지만 안 돼. 아버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터 입력을 할게요. 본인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잖아요. 부 1번입니다. 박일호 410516 105 1 328번이고요. 다시 410516 105 1 328번입니다. 60세 이상 근데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랬죠. 부로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부. 그리고 엄마예요. 모 신현진 외국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460819 2015 620 70세 이상이니까 경로대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배우자 3번에 배우자 배연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7301012101 배우자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되죠. 배우자 다음에 자녀 박서진입니다. 4번에 박서진. 자, 내국인 주민번호가 자 031120305131 7번이죠. 20세 이하의 소득이 없습니다. 자녀 박서희예요. 똑같이 내국인 주민번호가 050801 4105-123번이에요. 네, 소득이 없고요. 아버지만 소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만 소득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아버지만 소득이 2천만 원이 있었고 부친과 모친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그죠? 주거 형편상 이사를 했던 거 상관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다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부양가족 명세 등록하셨죠? 빠져나와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셨으면 첫 번째 받기서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90만원, 장남의 생명보험료가 120만원, 장남의 일반이죠. 둘 다. 두 개 합쳐서 얼마? 21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 일반단에 210만원. 210만원. 자, 그 다음에 부친의 디스크 수술비가 나와 있고요. 그죠? 성형 수술비, 치료 목적이니까 다 돼요.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에 가셔서 의료비, 부친은, 그죠? 65세 이상 200만원이고요.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는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는 됩니다. 200만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남의 맹장수술비, 배우자의 성형수술비 두 개 더해서 41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410만원. 됐죠? 치료 목적은 성형수술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소득이 없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대학원은 근데 본인만 돼요. 배우자의 대학원 안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예요. 장남의 고등학교, 자, 초중고에 가서 교복 구입비 6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50만원이 한도니까 10만원 빼서 210만원. 교복 구입비는 50만원 한도예요. 10만원 빼서 210만원. 장려 중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되는 거죠. 15만원 충분히 다 됩니다. 18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18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 네, 여기 있습니다. 본인의 전통시장 사용액이 300만원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액이 300. 대중교통이 120만원 나와 있고요. 대중교통 120. 도서 공연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90만원 나와 있어요. 도서 공연은 9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소득이 있는 거니까 되는 거고요. 기부금, 그죠? 기부금이 얼마일까요? 기부금이 여기 잠시만요. 도서공연 그죠? 입력 잘 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게 200만 원이 있어요. 한국세무사에 기부를 했습니다.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 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친은 종교단체에 150만 원 기부를 했어요. 모친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종교단체에 가서 15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50만 원. 다 입력하셨어요? 작업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네,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도서 공연 사용분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해당 사용 항목에 합산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잠깐만요. 그럼 작업 완료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시고요. 네, 여기 도서 공연에다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7천만 원이 넘어서 신용카드란에 90만 원. 신용카드 썼으니까 신용카드란에 9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작업 완료 예스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지급한 내역이죠.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기타 소득 입력해라. 필요 경비는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 관련된 경비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타 소득자 등록을 먼저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타 소득자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김나래예요. 김나래. 자, 거주자입니다. 당연히 거주자 1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거주자 1번. 소득의 구분은 뭡니까? 퇴직 후 받은 직무 발명 보상금이죠. 네,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퇴직한 사람이 받는 건 기타 소득이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880302-2025-315번입니다. 소득자 구분 실명 맞죠?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이 인증이 됐고요. 0번에 실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고요. 자, 두 번째 원고료. 그죠? 두 번째 103번에 이영자입니다. 이영자. 거주자고요. 소득의 구분은
원고료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국인입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82-0330-2031-253번이고요. 소득자 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입니다. 필요비는 60%라고 자동으로 떴습니다. 김나래와 그 다음에 이영자, 김나래와 이영자 입력을 모두 했죠. 빠져나가 주세요. 이제 기타 소득자 등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자료 입력. 기타 소득 자료 입력. 어이구, 잘못 눌렀어요.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몇 월 달에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1월 25일에 지급했다고 나와 있죠? 1월 25일. F2번 김나래입니다. 지급 총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500만 원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무 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러니까 나머지 500만 원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자, 이영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영자, 원고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500만 원 나와 있어요. 500만 원. 필요비 60%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200만 원. 소득금액은 200만 원. 세금은 자동으로 4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84회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